자, 봅시다. 11단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되어있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11단원은 안 나가는데 RPM은 과제로 11단원까지 사실 내줬거든요. 왜냐면 방정식 부등식 이쪽 자체가 애초에 그냥 그래프 최대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RPM 과제를 미리 한번 던져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거지. fx가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시오라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푸는 방법은 어쨌든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보다 위쪽에 있는 애를 다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또는 그러기 위한 x의 범위를 뭐 a값, 뭐 여기 어떤 뭐 상수가 있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은 이때 이 a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3 위쪽에 있는 걸 찾아주거나 또는 fx의 최소값, 이 최소값을 찾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 파트, 10단원 파트였어. 그래서 이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f라는 그래프를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그려봤어. 오케이? 근데 이놈에 내가 최소값을 딱 구했어. 근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10단원 파트에서 이 최소값을 구하기만 할 줄 알면 11단원은 끝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RPM을 과제를 던져놨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뒤쪽 과제가 좀 안 돼 있어요. 딱 이쪽 파트인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부등식이고 얘 위쪽은 개념이 딱히 없어. 그 다음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이랄 게 아니라 문제 풀듯이 보세요. 이러한 방정식의 문제가 맨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고1 때까지는 막 1차, 2차 이렇게까지만 나와. 그래서 2차가 나온다면 판별식을 활용한다든지 한단 말이야. 근데 수에서 이제 3차가 나와. 그럼 3차의 판별식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 네이버에 3차 판별식 써보면 있거든. 근데 엄청 복잡하고 좀 더러워요. 선생님도 몰라요. 안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무조건 실근의 개수 자체를 교점의 개수로 바라봐서 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간단한 예로 약간 이런 듯한 느낌. 자,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이놈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왼쪽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왼쪽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자. 그니?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Y A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 교점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답을 낼 때는 이 A라는 것은 극대값, 여기 있는 이 극대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극소값 이거보다는 위에 있도록 하는 저 A의 범위를 구한다. 이게 끝이야. 됐니?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은 그냥 앞단원 10단원까지만을 사실 더 타이트하게 하면 그냥 거저 넘어가는 거여서 11단원 오늘 대충 하고 대충은 아니고 11단원 오늘 하고 선생님은 12단원 넘어가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11단원부터 같이 문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기본 문제 11-1번 이거 투 정소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1-1번. 그치야, 11단원 기념해.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11-1번은. 한 거 같으니까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A를 많이 넘겨서 하시나요? A 넘겨서 하니? 자유야. 그럼 여러분들이 A 넘겨서 잘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은 안 넘기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놈의 함수를 내가 fx라고 한번 해보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구함수를 먼저 구하자.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때가 1이 나오겠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더하기 a가 나오고요. 이렇게. 자,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 값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 y는 0이라는 걸 내가 어디다 그려야지 서로 다른 수식이 나오냐 이런 문제라. 됐니? 그럼 y는 0이 여기서 된다는 거지. 내가 1번 다 되고.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수식은 교점이 3개니까. 자, 그러면 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보다는 크고 2 더하기 a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a를 넘기고 안 넘기고의 차이가 뭐냐면 a를 넘겨버리면 a의 범위를 사실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이 a의 범위를 구하기가 사실은 더 쉽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a를 안 넘겨버리면 여기에서 이 0이라는 놈의 위치에 대하여 a에 대한 범위가 2개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데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것만 달라. 알겠니? 스트레스 한번 풀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중근하고 다른 측면이라는 얘기는 중근에 일단 접하는 거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게 답이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 더하기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다 이런 답이 되겠고요. 하나의 실근과 2개 허근이라 그랬는데 2개 허근은 그냥 교점이 없는 거지, 그치? 됐니?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야지 얘가 3번 답이겠다. 됐나요? 그래서 0이라는 애가 2 더하기 a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보다 0이 작다. 얘보다 r이거나 얘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끝. 얘가 방정식 문제였고요. 자, 11-2번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렵지 않게 바로 일단 직선을 이렇게 잘 세웠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얘하고 얘의 교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즉 교점의 개수를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m이 변함에 따라 즉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교점은 연립이니까 연립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면 얘가 얘랑 만난다. 여기서 이제 연립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스투 개념으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 미적분은 뭐가 다른지 까지 체크를 할 거야. 근데 대부분 미적분을 배우더라도 스투 쪽으로 좀 더 많이 풀긴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스투에서 내가 지금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할 건데 이 m까지 넘겨버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더 이상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2만을 넘겨. 그럼 2만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 nx 이렇게 돼서 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개수가 달라지는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왼쪽을 일단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고 3x로 묶어버리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됐니? 자, 그러면 보함수의 그래프가 0하고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0을 대입해서 일단 함수값을 찾아보면 0,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아보면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에서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지. 얘는 항상 0,0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찍어놓고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개수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0,0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1이니까 0,0은 대충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치? 여기 0,0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기울기 음수부터 제일 맨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거 보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이런 몇 개? 한 개인가 뭐 두 개인가 뭐 여기 이렇게 하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하죠. 그쵸? 접선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
자, 그러면 헷갈리면 아니면 양수부터 봐봐. 양수.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한 개지? 한 개? 여기 한 개 나오지? 맞아? 점점 증가해. 계속 한 개지?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그래서 이 0,0에서 그 접선을 생각해 주시면 이때까지는 이때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는 계속 한 개 접한다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줄을 가서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0,0에서 그 접선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접선을 찾기 위해선 당연히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T, 여기 위에 점 가정을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개념이 다 하나하나 지금 반복이 되는 거야.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갈게요. y는 자, 이거 미분하고 t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리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근데 얘가 난 0,0에서 그은 게 궁금하니까 0,0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0,0을 쏙 대입을 해버리면 0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1 대입하면 0인가?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0이니까 t-1을 인수로 받고 그 다음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해주시면 t-1의 제곱에 2t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접점이 t가 1일 때랑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여기겠지.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다음 t가 1일 때는 접선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잘 써보면 봐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4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서 4분의 15 이렇게 나온다. 됐니?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5라는 얘기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t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지. 이번에 t가 1 되니까 자, 1을 대입하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자, 보자. 자, 0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개 나오다가 접할 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FM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 자, 0부터 시작해서 한 개가 나옵니다. 0부터 시작해서 한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한 개가 나와요. 한 개. 근데 그러다가 4분의 15가 되면 두 개가 된단 말이야. 4분의 15가 되면은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4분의 15보다 크면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3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보다 크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3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4분의 15보다 0보다 작을 때 자, 이거보다 조금 작은 음수를 생각하면 몇 개야? 음수. 한 개지. 한 개인가? 한 개인가?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하고 넘어갈게.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는 이 t의 좌표가 1일 때가 접선이 맞는데 이 1은 완벽히 변곡점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0하고 이게 정 가운데니까. 그래서 1을 여기다 접선을 할 때 여기다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변곡점이 사실은 1이라는 좌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은 여기 한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 변곡점을 지날 때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얘는 계속 한 개란 얘기야. 음수에서 시작하면 여기도 한 개, 여기 접할 때도 한 개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계속 한 개란 얘기야. 계속 한 개.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에서부터 줄을 보면은 계속 한 개의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와서 교점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FM의 그래프가 이렇게 잡히고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 FM이 연속인 A의 최대값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쭈르르 보면은 계속 연속입니다. 계속 4분의 15까지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는 4분의 15다 이건 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건 이제 수투풀이고요. 뭐 풀이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투로는 뭐 기울기, m에 대한 기울기를 변함에 따라 접선의 형태를 본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제 미적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미적분 풀이를 조금 더 쉽게 낸 거야 지금. 얘는.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x가 거슬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 맨날 상수만 남았으면 y는 a라는 y는 n이라는 상수의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 x가 굉장히 거슬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x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양쪽을 x로 나눌 때는 항상 이 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x에다 0을 대입하면 애초에 쉽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0일 수가 없어. 그니까 나눠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양쪽을 x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m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숫자에서는 이걸 못 풀어. 왜냐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거든. 하지만 미적분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숫자에서는 얘를 그릴 수 없지만 미적분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상수를 빨리 바라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자 일단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할게. 자 얘를 미분을 하면 2x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통분해 보시면 x제곱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1 대입하면 0이니까 1 대입해보면 x 마이너스 1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함수를 그린 이유는 이놈의 부호 반화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원래 함수 fx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놈의 부호 반화를 볼 때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제곱들은 갖다 버리시고 이 직선만을 빠르게 그리면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감소하다 증가 이런 형태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이런 형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이 분모가 0이 될 때 이런 애들은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에 대한 점근선을 체크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구단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0에 대한 점근선을 체크하면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하고 0 플러스로 갈 때를 빠르게 체크하자고. 그러면 얘는 일단 0이라는 애는 될 수 없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점근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점근선. 보면 0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x를 0 플러스로 보내봐. 자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0 나오고 마이너스 0분의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다. 이해되세요? 자 x를 0 마이너스로 보내봐. 0 나오고 0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무한이지. 그치? 여기는 플러스 무한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잡히냐면 0보다 왼쪽으로 갈 때는 무한으로 가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무한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여기에 있던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y는 m이라는 직선을 그린다는 얘기야. 자 그럼 y는 m이라는 애가 한 개, 계속 한 개지. 언제까지? 이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까지 한 개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 맞나? 그래서 4분의 6, 4분의 7, 4분의 15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봐봐. m이 4분의 15보다 작을 때는 1개야. 맞아? 아까 그랬더라고. 4분의 15보다 작을 때는 1개라. 그니 딱 4분의 15일 때는 몇 개야? 2개지? 딱 4분의 15일 때는 교점이 2개야. 4분의 15보다 크면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 수한 수투풀이하고 미적분 풀이를 조금 여러분들 혼용해가지고 2개로 하나 다 풀어보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기 스토어 미적분 이거에다 체크 넣으세요. 11-2번에 스토어도 꼭 해보시고 미적분으로도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를 비교하는 게 엄청난 공부가 될 테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하다가
자, 클래식 시간에 막히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게 되네요. 자, 지웁니다. 자, 넘어가서 11-3번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11-3번.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근의 개수를 2차식이 아니고서 무조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그래서 일단 교점의 개수라고 바꿔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점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뭐 답 짓는 건 넘긴 다음에 상위값 정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려서 끝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 구멍이 있는 거죠. 1, 2, 5.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y는 2x라는 그래프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파이 이렇게. 따라오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교점은 한 개당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못 그릴 때는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릴 수 있다면 그냥 빠딱빠딱 그려야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보면은 얘를 2분의 해봤자 막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하기가 너무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kx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게 좀 전에 풀었던 여기가 m이었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풀이가 이제 두 가지 나눴다고. 수투풀이하고 미적분풀이 두 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정석을 까내리는 건 아닌데 앞에서는 미적분으로 풀었으면 이번에도 미적분으로 풀면 되는데 이번에 수투풀이만을 갖다 써놨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되니? 이번에는 그냥 여기는 이 그래프하고 원점에서 하는 직선 이렇게만 풀었다고. x로 안 나누고. 아까 이전에 나눴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0,1 이렇게 생겼겠다. 괜찮니?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 봐봐. 음수일 때 무조건 한 개죠.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면 0개지? 그럼 써보자. 자,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한 개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리고 기울기가 0이면 0개죠? 맞나요? 자, 기울기가 0보다 조금 크면 0개지. 0개지.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요. 접하기 전까지가 0개네. 그때까지가 0개.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의 범위를 다시 잡아보면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접할 때 이때가 0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K가 완벽하게 접하는 접선일 때는 한 개가 다시 되는 거고 접하는 애보다 기울기가 크다면 이때부터 4개가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기울기가 크다면 이렇게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접선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0,0에서 그은 접선인데 밖의 점에서 그은 거니까 이 접점을 모르니까 가정하자라는 거. 따라오십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y는 f'(t) 자, 얘를 미분해봤자 어차피 2의 t제곱이니까 2의 t제곱 x-t 더하기 2의 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0,0을 지난다. 그럼 0,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t 2의 t 더하기 2의 t 더 보면 2의 t에 1 마이너스 t는 0입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얘가 0이다. 즉 t가 1이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t가 1일 때 내가 보고 싶은 건 지금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 그럼 t에다가 1을 대입한 기울기는 2가 된다는 거죠. 2가. 2.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투풀이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싫으면 여러분들 x로 나누고 그래프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부등식과 미분.
자, 옆에 211페이지에 저 빨간 박스만 잠깐 볼게 얘들아.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어. 부등식의 증명. 한번 읽어보세요. fx의 최소값이 양수이면 이 부분에서 부등식 fx는 0보다 크다라는 말이 항상 성립한다. 당연한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 다음 fx-gx의 최소값이 양수면 저게 성립한다. gx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똑같은 일이죠. 그쵸? 자, 마지막 3번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볼까? 3번. 자, 3번에다가만 별표 쳐놓고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그 3번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최소값이 선생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자체가 위에 있는 1번, 2번은 닫힌 구간 A, B인데 지금은 열린 구간이란 말이야. 3번은. 그럼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런 문제는 자, 얘가 내가 y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고 싶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선생님이 a라고 잡아볼게. 일단 fa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말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여기 규모가 붙어도 말이 될 것 같아. y는 0이 여기 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면서 꼭 뭘 써주셔야 되냐면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면 얘는 항상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쨌든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맞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얘가 가다가 감소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지막에 저 f는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번에다가 증가하고 라고 되어 있죠. fx가 증가하고 거기다가만 미션하나 거나 3번에 fx가 증가하고 증가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본 문제 11-4번 이것도 수투입니다. 자, 해보세요. 네. 10단원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복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11-4번. 자, 일단 풀다가 막혔다면 내가 여기서 뭐 시계 정리를 못했다든지 그래프를 왜 못 그려야지를 계속 조금 보면 될 것 같아. 지현아 정신 차리고 졸리면 서서 해. 자, 일단 모든 x에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나는 주어진 이거를 fx라고 잡아보면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어쨌든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fx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자 일단 저놈의 도함수를 먼저 구하자. 자,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8ax 이렇게 나오나?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a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가 4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인데 여기서 인수분해 해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면 4에 x 더하기 a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보이셔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기도 하고요. 또는 얘는 x-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a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니? 얘도 어쨌든 0보다 크거나 하고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제곱은 이해돼?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전체 얘는 항상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하실 때는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날려버렸어야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이제 1차식 이런 그래프를 그리니까 마이너스 a가 x 절편이 되는 기울기 양수인 이런 형태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3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이거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니까 a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a제곱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긴 얘는 항상 양수니까 나눠버려도 상관없다고.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답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미 수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한 다음에 여기를 체크 못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마지막에 이 4차 부등식을 못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좀 막히는 데가 많거든? 천천히 다시 해봐야 돼. 자, 그 다음 F하고 G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 범위에서 0과 3 사이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이 식을 풀 텐데 당연히 GX를 옆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K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K만을 오른쪽에다 남길게. 그럼 GX를 옆으로 넘기니까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를 hx라고 잡아보면 얘를 미분합시다. 자, h'x는 15x 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고요. 15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얘들아, 3차 함수 그릴 때는 여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 두 개 큰 두 개 나오면 이렇게 그냥 쫙 찍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려는 그래프는 0부터 3이니까 정확히 체크하자고. 여기 0이고 3 어디 있을까? 그리고 기립이 활용하시면 2대 활용하시면 3은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2대 1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0을 대입해보면 여기 0,-2가 나오고요. 0,-2 여기다가 3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3을 대입하면 27 곱하기 5 마이너스 9 곱하기 15 마이너스 2 해보시면 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3,-2가 같은 높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기립이 활용하면 훨씬 더 조금 간단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0부터 3까지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세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구나. 따라오니? 즉 마이너스 K라는 애는 2를 대입한, 자 2에 대한 함수값 찾읍시다. 2 대입하면은 4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기는 거 되니? 그러므로 K는 22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은 답은 22. 이런 식으로 푸는 수투 문제다. 이해되세요? 네. 자, 넘어가서 11-5번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11-5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x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라는 문제고요. 일단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한쪽 넘겨서 보겠다고요. 그래서 일단 한쪽을 넘긴 ln 1 더하기 x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얘가 0보다 크다를 지금부터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내가 fx라고 잡고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약간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조금을 미분을 하겠다. 자, 얘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놈의 부호바다를 알고자 얘네를 일단 통분해야겠지. 통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x에다가 1 더하기 x를 곱해버리니까 정리하면 1 더하기 x분의 x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 잘 봐야지.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0보다 크고 당연히 여기도 0보다 크겠지? 즉,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일단 fx는 증가함수고 이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0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표 나온다는 얘기예요. 0,50. 왜 증가함수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 0, 0, 여기가 0,0.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말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여기가 0,0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가 말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증가함수라고 꼭 써주셔야 된다. 이해되시니까? 네. 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그놈 자체를 fx라고 잡자. 그러면 2x-1 x 2분의 x제곱. 얘가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얘를 fx라고 하자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도함수 또 구해. f'x는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계 도함수까지 보는 거야. 이계 도함수. 자, 이계 도함수를 보면 f2'x가 2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2의 x라는 건 x가 0보다 클 때를 보면은 x가 딱 0일 때는 얘가 딱 1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0,1. 근데 문제에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즉 여기서 여기 빼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따라와. 그러면 얘가 양수란 얘기는 주어진 얘가 증가함수란 얘기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왜냐면 얘를 미분한 함수가 양수면 그 전에 원함수는 증가함수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므로 봐봐. 여기에는 얘는 0을 딱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은 1 나오고 딱 0이 나오거든. 이 그래프가 어떠한 그래프냐면 0,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이러한 그래프란 얘기는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항상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얘가 지금 항상 0보다 크니까. 따라오니?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이 fx는 또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얘는 한 번만 미분해서 양수인 걸 체크했지만 얘는 걔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두 번 미분해서 천천히 찾아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x가 증가함수라는 걸 찾았고요.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0을 대입해보면 0,0 왜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0,0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그러므로 0보다 큰 게 항상 말이 된다. 됐니? 끝. 자, 봅시다. 자, 유제문제 10-4번. 일단 문제가 뭐냐면 구에 내접하고 있는 이렇게 원뿔이 있대. 근데 이때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이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의 이렇게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지금부터 활용할 텐데 여러분들은 반지름을 당연히 여기 하나 r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r 잡아야겠다. 약간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지금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란 말이야.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하고 높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h라고 해서 지금부터 a 대 h 천천히 구해보겠다. 자,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될 것 같고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 높이를 h라고 했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의 높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의 부피가 표현이 가능한 것 같은데 부피는 갑니다. 3분의 1 밑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a 제곱 그리고 높이 이거의 최대값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언제가 최대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고 h에 대한 식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일단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a를 h로 바꾸든 h를 a로 바꾸든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일단 a하고 h에 대한 관계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다 피타 써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h-r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피타를 써버리면 얘들아 이 r은 상수로 보면 돼. 상수.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는 정해질 얘는 상수야. 자, 그러면 피타를 써버리면 r제곱은 a제곱 더하기 h-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양쪽에 r제곱 r제곱 날려버리고 a제곱 마이너스 2rh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이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a를 h로 바꾸는 게 편할지 h를 a로 바꾸는 게 편할지를 보니까 당연히 a제곱이 깔끔하게 h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이제 표현해보시면 3분의 1 파이에 a제곱이 얘야. 2rh-h제곱 그리고 h가 곱해져 있네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잠시 정리해보시면 3분의 1 파이에 마이너스 h 세제곱 더하기 2rh제곱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얘가 언제가 최대인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얘를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3h제곱 더하기 4rh가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h로 묶어버리면 3h 마이너스 4r 이렇게 되나? 맞죠? 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h가 3분의 4r일 때 최대값은 뭐 h가 3분의 4r일 때 얘가 다 될 것 같다. 됐니? 그래서 h가 네. h가 3분의 4r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a는 h에다 3분의 4r을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h에다가 3분의 4r을 대입하니까 a제곱이 자 3분의 4r을 대입해. 그러면 3분의 8r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r 제곱 정리하면 9분의 8r 제곱 이렇게 나온다. 결론 a는 3분의 2루트 2r. 됐나요? 그래서 r하고 r 지워버리고 3하고 3 지워버리고 양쪽을 2루트 2로 나누니까 답은 1대 루트 2.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이런 여기 왜? 괜찮아? 이때가 최대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유제 5번 갈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내가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P를 찍고 C를 갈 건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최소가 되고 싶게끔 하고 싶대. 그때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일단 시간을 찾으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속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리를 조금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근데 거리를 최대한 2세타로 열심히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리를 즉 거리는 지금 여기서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 길이를 세타로 천천히 표현을 할 건데 여기는 이놈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3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3 시컨트 세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길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 탄젠트 세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길이는 PC 얘인데 얘는 6에서 3 탄젠트 세타를 뺀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일단 내가 구하려는 시간을 한번 써보면 시간은 자 속력 2분의 거리 3 시컨트 세타 더하기 여기 속력 4분의 6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일단 이렇게 흘러가고 이거의 최소 그때의 세타를 구하겠다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이놈의 최대치수를 보고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주어진 얘를 f 세타라 하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부호변화를 가지고 또 그래프를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미분해버리면 건우야 시컨트 세타 미분하면 뭐죠? 시컨트 세타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미분하면 뭐예요? 도현아 시컨트 미분하면 뭐예요? 네, 시컨트 탄젠트. 이거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나 말거나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4분의 6은 미분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야 성민아? 뭐?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퀀스 제곱. 오케이 시컨트 제곱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시컨트 세타로 묶어버리면 자 2분의 3에 시컨트 세타로 묶읍시다. 자 얘를 묶어버리면 4분의 3으로 묶어요. 자 4분의 3으로 묶으면 여기가 9배의 탄젠트 세타가 따라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이렇게 따라옵니다.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그에 따른 부호반응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시컨트 세타는 지금 세타가 어쨌든 예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연히 양수일 것 같고 그치?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여기는 얘만을 지금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2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버리고 1을 올립시다.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갖다 버리고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뭐 세타는 6분의 파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내버립니다. 됐니? 어차피 저 때가 최대 추수로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너무 상세하게 가지 말고 어쨌든 그때 수호가 최대 추수일 거니까 그냥 제가 0이 되는 걸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또 질문 없나요? 자 없으면 RPM 얘들 RPM 질문은 오늘 클리닉 시간은 선생님이 따로 받아줄게. 알겠지? 먼저 한번 오답해보고 그리고 한번 해봐. 왜냐면 11단원 문제를 선생님이 아까 짜르르 풀어줬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유형이거든 기존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RPM 질문 따로 받아줄게요. 뭐냐면 수투 내용입니다. 수투 내용 속도가 속도인데 일단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텐데 왜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먹어요. 수투를 하면서도 되게 금방 끝나버려서 까먹으니까 일단 여기는 풀이 끝 완벽하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정성 넘어가서 미적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속도가 속도 그리고 위치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위치가 x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x로.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xt 이렇게 씁니다. x가 t에 대한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잠깐 1번 문제 보시면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되어 있죠. 걔가 위치가 일반적으로 x로 표현이 되는데 t에 대한 식이니까 선생님이 얘를 지금부터 위치라고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쓸 거냐? 속도는 v 이렇게 표현되거든. 근데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많이 표현되니까 속도를 vt라고 쓸 거고 가속도는 a 근데 요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일단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하여 실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건 자 속도는 이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x't가 라는 거야. 얘를 그냥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가속도는 주어진 속도를 미분하면 되니까 v't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얘를 v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위치를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속도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래서 dx/dt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 괜찮니? x'(t)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속도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주어진 요놈 x를 2번 미분한 거예요. t에 대해서. 이렇게 도 상관이 없다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사실 이게 정도예요. 이게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지? 똑같은 건가? 오,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네. 속도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수함수가 다 존재할 수가 있어.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정해버리면 반대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속도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많이 운전한다고 하면 속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속도라고 얘기 안 해. 왜냐면 속도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랑 반대로 가는 게 다르겠지? 그치? 근데 계기판에는 양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속력입니다. 어쨌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하여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얘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속도의 크기.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속력은 보이고 끝. 자, 그럼 반대로 미분의 반대 적분이니까 여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사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두 개를 배우거든. 물론 스트레이트 했지만 또 까먹었을 것 같아. 근데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이라고 해가지고 적분 상수란 C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적분할 때는 부정적분은 사실 관심이 없어. 여기는 정해진 값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정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적분, 이거는 나중에 적분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 이게 끝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것만 다 알고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정도 문제 풀려면 한 20분? 20분 줄 테니까 여기는 프린트 문제 다 풀어볼게요.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좀 수트 내용에서 막 빼먹은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수트는 사실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걸 봐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이 X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보는 거야. 위치 자체가. 그래서 지금 XT가 1번 문제 보면은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위치가 얘야. 위치가. 그럼 얘는 T가 변함에 따라 X의 위치가 변하지. 근데 걔를 수직선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근데 미적분은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수직선에서의 뭐 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서 봐요. 평면. 그래서 미적분하고 수트의 차이가 뭐냐면 수트는 위치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돼. 하나의 값으로만. 근데 미적분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평면이니까 두 개의 좌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거 두 가지로만 표현되는 게 미적분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다 수직선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근데 수직선이라고 나오면 걔는 사실 수트 문제라는 얘기고요. 평면이라고 나오면 걔가 사실 미적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막 공식들만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거 뿐이니까 일단은 수트 먼저 제대로 하면은 미적분도 똑같아. 푸는 방법. 이것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것만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개념은 수직선에서만 하는 거고 미적분은 평면상에서 배우는 걸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자, 속도 이거 복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의 다 까먹었어. 분명 까먹었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알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고 질문이시면 추가 질문하시고요. 자, 12단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네. 그래서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지금 수도 내용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기본 문제 12-1번 딱 가가지고 수직선 위라고 되어 있죠. 수직선 위. 얘는 수투 문제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다 수투입니다. 미적분은 평면이라고 보고 평면으로. 그래서 수직선 그거 보면은 아, 이건 수투 문제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화율 나와 있는데 변화율은 아마 오늘은 한 시간이 없을 때 일단 2번, 3번, 4번은 과제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넘어가서 우리는 평면 위의 운동 이거 보도록 할게요. 평면 위의 운동. 간단한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증명이 되는데 평면 위에서의 운동은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기벤 이쪽에 있다가 넘어온 거여서 사실 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명은 그냥 아예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위치가 지금부터는 이 위치가 뭐 x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가 이제 좌표로 표현이 돼요. 좌표로. 그래서 위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x, y. 나의 위치가 수직선 위에서의 그 점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여기 어딘가 나의 위치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위치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때 속도를 내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이때 속도를 어떤 식으로 알아보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아보냐면 주어진 얘를 그대로 미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를 미분합니다. 자, 그럼 얘가 아마 t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xt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yt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속도였잖아요. 이 좌표를 그냥 똑같이 미분하고 갖다 쓰시면 돼요. 속도는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얘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좀 전에 이 문제 풀면서 읽었듯이 뭐 제동한다, 제동 건다, 속도가 0이다, 속도의 부호가 언제 변하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제 읽어나가서 똑같이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미적분은 이제 평면에서의 옵니다. 평면 또는 좌표. 이것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수투하고 완벽히 똑같다는 거. 그리고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223페이지 잠깐 보시면 V 위에 화살표 그려질 거 저게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벤 쪽에 있었다가 미적분을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속력을 또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속력이 뭐냐면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그럼 벡터에서 이 좌표에 대한 이놈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 했나요? 얘가 속도의 크기가 되겠네요. 속도의 크기는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로 표현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것만 통째가 다르다. 그래서 잠깐만 좀 체크만 하면 자, 222페이지 그 빨간 박스 맨 아래 잠깐 봅시다. 빨간 박스 맨 아래. 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x도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y도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x를 ft, g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 거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걔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속도는 주어진 걔들을 미분하면 되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건 사실 100% 개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자, 오른쪽 가속도 똑같습니다. 가속도 똑같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개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5번 기본 문제 한번 가볼 텐데 자, 기본 문제 12-5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엔 저도 괜찮겠죠? 아니면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12-5번 한번 풀어보세요. 현재만 하면 오늘 마무리할게요. 인정하고. 이분 연습자만 이기는 여러분들 최고점에 들어가는 시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위치가 x, y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미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표로 표현된다 또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그냥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시면 50 루트 2 50 루트 2 마이너스 10t 얘가 다 끝이에요. 됐나요? 그럼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0, 마이너스 10 얘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3번, 4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봐봐. 이 위치 x, y는 어쨌든 내가 여기 x, y라고 잡으면 대충 여기 이렇게 딱 잡히는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위치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y좌표가 제일 클 때를 의미하는 거. y좌표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때는 y좌표의 최대값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놈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프린트가 풀었던 거는 HT 막 콩스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HT가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표현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그 답을 내보면 y좌표가 최대일 때의 시각은 얘를 미분해서 0이 될 때다. 또는 이 이차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친축일 때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분의 b를 하니까 5루트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t가 5루트일 때가 최대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별거 없지, 그치?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할래? y가 0일 때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위치가 0일 때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달라. 이해되니? 그래서 y가 0일 때라고 하니까 얘가 0일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0일 때를 구하면 마이너스 5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10루트 2 이렇게 따라오고요. t가 10루트 2일 때다라고 나오는 거지. 됐니? 그래서 t가 10루트 2다. 이때 뭘 구하라? 속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자 속력은 루트 자 요거 제곱하시고 50 루트 2죠. 더하기 요거 제곱하시는 겁니다. 근데 t가 10루트 1일 때니까 대입하니까 100루트 2니까 똑같이 50루트 1의 정답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은 50루트 2에 루트 2 곱하니까 100루트 됐니? 그래서 답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끝. 이해됐나요? 그래서 미적분 순간 여기 속도, 가속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투를 하시면 그대로 흘러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투를 오히려 좀 더 하시면 좋겠고요. 자, 12-6번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보고 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12-6번 좌표 잡으셔야겠고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하셔야겠고 전혀 영향가 있는 문제들이 아니네요. 그냥 기분 연습하라는 너무 좀 이상한 문제인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일단 x하고 y를 t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t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생각하면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r 코사인 wt 이 y를 r 사인 wt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이거 그냥 이놈의 답이 된다는 얘기. 됐니? 그래서 r 코사인 wt
R sin WT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좌표니까 속도는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한 걸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력은 루트에 여기 이렇게 한 거 나온 거 제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 방법 또 미분법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시면 t에 대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wq 나오죠? 그리고 sin wt 콤마 자 얘 미분하시니까 r w 코사인 wt 얘가 속도 됐니? 자 그 다음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해 그러면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이죠? 1이네요 1 그러면 루트 r제곱 w제곱만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w. 오케이? 자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고 가속도의 크기 또 이거 똑같이 하라는 얘기 됐니? 그래서 딱히 영향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쪽에 보다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